앉아있냐? 이거 하나만 찍어줘요. 우리 장관님하고 사진 한 번 찍어주지. 이거를 찍어가지고 건강청진 달라고 했어요. 그게 나중에 네, 장관님하고 사진 한 번씩 찍으세요. 네. 입장하고 갔어. 안녕하셨어요? 예. 네, 박철원 장관님하고 사진 한 찍고 싶으시는 분 빨리 나와서 찍으세요. 배 회장님, 배 교수님 빨리 와서 찍어요. 윤태관님 뭐예요? 나현주님 뭐예요? 빨리 와서 찍어야지. 얼른 오세요. 적극선을 모이세요. 네, 사진 한 컷씩만 또 자주도 못 만나는데 사진 한 컷씩만 찍으세요. 네. 네, 사진 한 컷씩 찍으세요. 네. 네, 뭐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한 컷씩만 찍고 가십시오. 예. 영신 뭘 하고 계시는지 네, 얼른 찍으세요. 알아서. 교수님 찍으셨어요? 찾았어요. 얼른 인사해. 부장님
밑에가 아니고. 네, 감사합니다. 나 둘이 삼지. 세 사람 보입니다. 이제 많이 근데 저 차있어 어떻게 사건이 많이 오케이. 조금 붙여주세요. 인민들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사진을 잘 그럼 여기 가시죠. 나는 별감도 사수에 그쪽 계신가 봐. 저기 아니 그 김재정 기자님도 그렇지 그렇지. 네, 저기 박철원 장관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사진 촬영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예, 아무튼 저 장관님께 예, 소식 많이 전하시고요. 네, 또 많은 거 공부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펴져요. 아유, 역시 내공이 있으시고. 우리 독자 김노원 살리기 말도 진짜 쓰시네. 예 그렇습니다. 예, 박철원 장관님 가신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시고 분들 안녕하시고, 네, 네. 모셔다 드리고 와요. 세월호 온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꽃을 다른 분이 가져가 버렸대. 그래 지금 찾아드리네. 네, 찾아도.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어요. 찾아드려야지. 오케이. 네. 전화 드릴게요. 네, 전화 드릴게요. 이따가 드릴게요. 전화번호. 네. 네,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네. 일정 다 먼저 가십니다. 네. 네. 아, 예. 내가 사진. 박트로이하고 옛날에 신무사 있을 때 우리 신무사에 고문을 계셔가지고 우리 최은희 회장 돌아가실 때 나하고 같이 놀이했거든. 지금 기억을 기도 많이 어두시다 그러네. 스키를 잘. 자, 시작하세요. 네, 지금 박철원 장관님 이제 맞이하시려고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초청 강사로 전 국회의원 사선 의원을 하셨습니다. 교육 행정학 박사님이시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한국 교육의 미래 저자, 그리고 한국 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중고교 교사를 하셨고요. 국책연구소 카이스트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의 노인복지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네, 이군현 국회의원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군자 현자입니다. 저는 교육계에 쭉 있다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을 2번을 연임을 하고 그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17대부터 20대까지 국회에 있었고 당에서 뭐 정책전원위원장 수석 또 당 중앙위원회 의장, 또 예산 결산 외결위 위원장 국회, 또 당 사무총장 역임을 했습니다. 사선을 하는 동안에 주로 저는 이제 저 분야가 교육정책과 또 교육행정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주로 많이 일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정치에 또 관심이 계신 분도 많은 것 같은데 정치라는 것이 어느 한 분야만 가지고 되지 않고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다양하게 조금씩 다 이해를 해야만 그 정치를 뭐 시의원이 됐든 뭐 도의원이 되었든 국회의원이 되었든 그 우리 생활의 각 분야를 경제, 뭐 사회,
문화예술, 뭐 교육정책, 과학정책, 또 무슨 뭐 주식, 뭐 정치는 물론이고 뭐 이 다양한 우리 분야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들어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뭐 정치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결국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것이고 사람은 결국 교육받은 결과입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그 지식을 체험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제 정치하는 데 있어서 그런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부한 분야가 과학기술 정책, 또 교육정책, 교육행정 이런 쪽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 미래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이미 왔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우리한테 와 있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는가,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원래 7시부터 8시까지 6시부터 7시까지 식사고 7시부터 8시까지로 뭐 강연을 한다고 해서 근데 이미 8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한 20-30분 정도밖에 이야기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일정이 좀 떠나야 돼서 죄송합니다.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치주세요. 그리고 아까 속에 뭐 차관 얘기 나오는데 저는 차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종의를 하라고 MB 이명박 대통령 때 3월에 이야기하는 거를 저는 정치를 더 하겠다 해가지고 제 고향 통영 고성으로 내려가서 18대를 시작했고 17대 때는 제가 동작을에 정몽준 의원 전에 그 정몽준 의원 다음에 이제 박영은 의원이 지금 하고 있죠. 거기서 제가 4년간 이제 17대 때는 당협위원장을 제가 했습니다. 차관은 한 적이 없고 당의 의장과 총장과 예결위원장 이런 당의 주요 이제 일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뭐 차관 얘기가 나왔어요. 정부의 일은 제가 하지는 않았고 정부의 일이라면은 카이스트에 제가 교수로 한 20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학생처장도 하고 본부장도 하고 기획실장도 하고 인문사회과학대 학장도 하고 교수로 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제가 과기부하고 교육부 이쪽에는 제가 자문 교수를 오래 했습니다. 교육부, 과기부 자문 교수를 한 5-6년 이상 6-7년씩 했기 때문에 정부 일 자체를 제가 공무원을 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 제가 이제 지난 3년 동안에 쓴 책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한국교육의 미래라고 하는 책.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이 그 중심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1위 이공계 대학 카이스트 한국경제에서 3년 연속 지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히 전자공학은 아시아에서 현재 국내에 1위를 했습니다. 카이스트가 대단한 과학기술의 뭐 한국의 영재들, 과학 영재들, 천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카이스트는 학생의 매년 학부의 입학생들을 보면 약 82% 정도가 전국 17개 과학부 출신들이 2학년 때에 카이스트에 옵니다. 네, 제가 또 기획실장 뭐 학장도 했지만 학생처장도 또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생 관리 이런 문제를 이제 교수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면은 학생들 입학 하는 학생들 분포를 보면 전국 17개 과학부 학생들이 거의 전부라고 봅니다. 아주 독특한 학생들이죠. 그래서 뭐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은 카이스트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카이스트가 이제 미국의 MIT, 한국의 MIT를 표방해서 만들어진 대학이고 중국 같으면 이제清华대학이죠.清华대학. 지금 시진핑 제5세대 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우는 지금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카이스트 같은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수학과학의 최고의
우선 인재들이 와서 공부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빨리 간단하게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써주시면 다음 넘겨주시라니까. 4차 산업혁명 뒤에 아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건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고 우리가 WEF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합니다. 그 장소가 다보스이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데 약칭을 정확한 명칭은 세계 경제 포럼이죠. 여기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를 한 것입니다. 참조하시고 제가 이 글을 여기 이제 원장님한테 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이거 뭐 계속해서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으면 왜냐하면 한 나라의 교육 정책을 아시고 싶으시면 또 교육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사실 생각해 보시고 싶으시면 과학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잘 이해하면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이나 발전의 속도나 발전의 내용이나 이런 걸 모르고서 대한민국 교육이 어디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받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 우리 오영주 변호사님 우리 국민의힘 당을 위해서 당협위원장 하면서 늘 애많이 쓰시고 또 토론회에 나와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토론을 해주셨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나와서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교육정책을 논함에 있어서 과학기술 정책의 흐름과 방향을 모르고 교육정책을 논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 못 보는 사람한테 길 안내를 우리 한국 교육이 나아갈 길을 안내해 달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2016년에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WF 이게 다보스에서 열리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하고 정식 명칭은 세계경제 포럼인데 2016년에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미 지금 와 있는 거죠. 이미 오래된 거죠. 10년 전부터 이제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거 뭐 뒤에 보입니까? 네. IT 및 전자기술 등 디지털 혁명, 즉 제3차 산업혁명에 기반해가지고 물리적 공간, 디지털 공간 및 생물공학적 공간의 경계가 없어지는, 희석되는 기술 융합의 시대를 말한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인문사회과학대 할 때 학장을 했는데 지금 인문사회과학대도 인문사회과학 기술 융합대학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학장을 할 적에는 인문사회과학기술대학 이렇게 인문사회과학대학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대학 이렇게 명칭이 변했습니다. 지금 융합의 시대가 있다. 다시 앞으로 들어가시고요. 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아까 정의는 해드렸고 특성을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초연결입니다. 영어는 하이퍼 커넥티비티인데, 사이버 커넥티비티인데, 네, 사람과 사람은 물론이고, 사물과 사물, 또 사람과 사물, 모든 것이 다 연결되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시대다. 4차 산업혁명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쉽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초연결된다. 연결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아까 우리 뭐 생각하시는 뭐 비모 노래 핸드폰 틀어가지고 지금은 다 피아노 없을 때 그거 틀어서 다 모든 노래 찬송가도 교회 가면은 찬송가 그 제목을 틀면 핸드폰에 다 찬송가 나오는 뭐 저도 교회 장로기를 합니다만 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는 완전히 연결이 초연결 과거와 다른 완전히 연결 사회가 된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된다 이거죠. 바깥에서 뭐 집안에 밥 하는 것도 바깥에서 다 우리가 눌러서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초지능 사회. 이거 영어로는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능 사회가 우리가 인류의 가장 뚜렷한 두뇌보다도 훨씬 더 총명한 똑똑한 그런 지능을 가진 사회가 된다. 이거는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과 교수입니다. 닉 보스트롬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렇게 오래전에 이야기한 겁니다. 몇십 년 전에. 앞으로 이렇게 초지능사회가 올 것인데, 초지능사회는 우리 인류가 낳은 어떤 천재보다도 더 똑똑한 그런 지능을 가진 그런 사회가 될 거다. 이렇게 두 가지로 자소선임을 압축할 수 있습니다. 초연결 사회다, 초지능 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과학기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특징은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속도 면에서, 범위 면에서, 파급 효과, 임팩트 면에서 이렇게 세 가지 볼 수 있는데, 속도 면에서 과거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선형적으로 수학에서 말하는 리니어하다는 거죠. 리니어하다는 거는 그래프를 그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이제 이 가로축이죠. x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y축 성취축이 굉장히 선형적으로 과학기술이 진보한다, 발전한다. 그런데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속도 면에서 그런 선형적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익스포넨셜하게, 이 말은 물리학에서 말하는 퀀텀하게 양자적으로 진보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팍 이렇게 과학기술의 변화의 속도가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달라진다. 범위는 모든 나라, 세계 한 200개국 지금 되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 걸쳐서 다 기존의 틀을 파괴하는 식으로 그 범위가 확대될 거다. 셋째는 그 임팩트가,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냐, 생산 시스템, 관리 시스템, 지배구조 시스템, 가버닝 시스템이죠. 이런 모든 분야의 그 변환이 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파급 효과는. 다음. 인공지능, 이 4차 산업을 이끄는 기술인데, 이게 대표적인 기술이 인공지능, AI. 지금 이미 우리가 AI가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이 왔지 않습니까? AI가 자세한 거는 여기 보시면 지금 IBM 문제가 아니죠. IBM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뭐 엔비디아라고 들어보셨죠? 엔비디아. 주가가 아주 좋은데 요새 엔비디아라든지 어도비라고 보십니까? 최고의 주가를 치고 있는 구글이나 뭐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주가가 치고 있는 어도비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도비나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더 지금 많이 나가죠. 제가 뭐 한 5년 전부터 지금 전국 그 대학 교수들 상대로 강연 자료로 만들었던 건데, 자료가 한 4, 5년 전 겁니다. 지금 인공지능 조교는 지금 그때 당시에 지금 한 5년 전에 전국 대학 교수 상대로 강연을 다닐 때는 이 새로웠죠. 질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조교가 조지아에 조지아 텍이 있습니다. 조지아 공대가 거기에 컴퓨터 과학과에 컴퓨터 수업에 온라인 조교로 이미 인공지능 조교가 있습니다. 또 변호사도 여기 오 변호사님 변호사지만 이제 로스라고 하는, 로스가 뭐 법률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인공지능 변호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중에 나오겠지만 변호사 업무도 많이 인공지능이 이제 차지하게 될 거다. 지금까지 공자한테 문자사님 교육이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판결한 그 판례를 모두 이제 빅데이터로 모아가지고 인공지능이 이제 뭐 변호사가 나중에 또 해야 할 게 있겠지만은 일단 인공지능이 그 판례를 보면 이 사건은 어느 정도 양형이 나올 거다. 지금 양형 유행이 있죠. 물론 우리나라에 양형이가 이런 거는 어떤 양형이 될 거다 하고 하지만은 거의 이제 이미 AI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 사람 변호사는 그 인공지능이 판단한 그 양형에 대해서 그것이 혹시 잘못된 게 있는 거 없는가 이런 거를 살피는 일을 또 실제 변호사가 해야 되겠죠. 다음. 3월 인터넷, IoT라고 하는데요. IoT는 인터넷 오브 띵스의 준말입니다. 모든 것이 아까 초연결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이 두 번째는 3월 인터넷입니다. 다음.
실전 빅데이터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이제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 모든 자료를 가지고 별의별 업종을 다 이제 생산해야 될 겁니다.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다음. 네 번째 4차 경제를 이끄는 선도하는 핵심 기술 중에 네 번째는 로봇입니다. 로봇. 아마존이 저희가 교수를 제가 한 25년 교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교수 때는 아마존이 외국 원서 살 때 우리가 이제 아마존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책이 오면 돈을 우리가 지출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 카이스트에 이 책을 사는데 얼마 샀다 하고 제목까지 주면은 그 돈을 교수한테 이제 다 카이스트는 사주는 식이죠. 이렇게 그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이 아마존이 이제 대표적으로 로봇을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아마존이 지금은 인터넷 구매 우리 딸, 아들, 며느리 사이 우리하고 틀려서 지금 다 인터넷으로 거의 구매하는데 그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그거를 발송까지 하는 것이 거의 로봇이 합니다. 식당도 요즘 가면은 거의 로봇이 와서 음식 주문하면은 그 바퀴 달린 요만한 이 포디움보다는 좀 작겠죠. 그런 로봇이 사람 키높이만큼 와가지고 자기 주문하는 정확히 탭을 인식해가지고 로봇이 와서 자기 주문하는 게 다 나오잖아요. 네? 여기 뭐 지난주에 갔네. 여기 오크밸리의 문막에 강원도 원주에 그 갔더니 그 피자집이 하나 새로 생겼다고. 맛있는 피자집. 진짜 뭐 손이랑 며느리 아들 집사람이랑 시키니까 로봇이 와서 다 아무도 안 먹고. 지금 로봇이 우리 자동차도요. 지금 제네시스가 미국을 완전히 뭐 휩쓸고 있잖아요. 이제 유럽으로 이제 진출하겠다고 하는데 자동차도 거의라니까 뭐 99.9%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95% 정도가 지금은 로봇이 자동차를 다 제작할 겁니다. 그럼 사람은 뭐하냐? 사람은 마지막에 이제 소프트웨어 이 컴퓨터 가지고 마무리 있잖아요. 설거지. 그거는 이제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자동차 이제 마무리 그 작업. 이거 뭐 시작이라고 해요. 그거 정도 이제 소프트웨어로 가지고 사람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95% 이상은 로봇이 자동차를 전부 만듭니다. 진짜 뭐 설계부터 제작, 그 설계도 지금 캐드캠으로 컴퓨터 에이드 디자인을 해서 설계 자체를 컴퓨터로 로봇이 다 할 것이고 이게 뭐 완전 조립까지 아주 몇 프로만, 극히 몇 프로만 사람의 손을 거쳐서 소프트웨어 인력이 이제 할 겁니다. 이 대표적인 이런 로봇을 많이 하는 게 이제 아마존이라는 그때는 외국 서적 정도 팔았지만 지금은 안 파는 게 없는 거죠. 로봇이 어디에 백해 있다. 그 물건을 누구한테 간다 하는 것까지 다 하고 그걸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서 이 사람은 뭘 주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어떤 취향을 갖고 있다까지 다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에는 그 로봇 이름이 키바인데 직원들이 입사하면은 이 로봇을 다루는 연수부터 OJT 현장 교육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아마존 회사입니다. 3D 프린팅 다섯 번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3D 프린팅입니다. 여기 자녀분들 계시면은 며느리가 이제 치과 의사예요. 미국의 보스턴에서 치대를 나와서 보스턴에서 치과 의사를 한 3-4년 하다가 지금 아들하고 결혼해 놓으니까 한국에 나와 있어요. 옛날에는 말이죠. 3D 프린팅이라는 기술이 안 나왔을 때는 우리가 치아가 이제 망가져서 그걸 하나 이 의치를 하나 집어 넣을 때에 그 본을 뜨잖아요. 그 밀가루 반죽 비슷한 거 뭐라 그래?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 이빨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이빨 본을 떠서 여기에 들어갈 거를 이제 본을 떠가지고 그 일을 맞춰본다고.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안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치기공사가 있습니다. 치과사 밑에 치기공사가 그 환자를 한번 때로는 그래서 한번 끼워봅니다. 그러면 어디가 불편하니까 이게 엄청 좀
너무 꽉 쥐는데 뭐 헐렁한데 뭐 위에가 뭐잘안 맞는데 그럼 한 번 더 올려가지고 또 이걸 깎아가지고 그라인딩을 하죠. 밀링을 해가지고 새로 끼워보면 이제 괜찮아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면 이렇게 치료를 했잖아요. 그러나 3D 프린팅 기술이 나오고 해서 치과 의사도 이제는 치기공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치기공사학과에 전문대학에서 치기공사학과를 뒀다가 교수도 일자리 있고 졸업생도 갈 데가 없습니다. 왜? 지금 치대생들이 대학원에서 치과의사를 따려고 공부를 할 때 3D라는 기술을 이제는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기공사 할 일이 없죠. 치과의사가 바로 한단 말이에요. 3D를 가지고 요 왼쪽에 이빨 해놓은 거 있죠. 이 며느리가 이거 집어넣어 놓은 건데 지금은 대학 다닐 때 이렇게 3D를 가지고 이 치아를 본을 뜨기 때문에 거의 100% 착합니다. 그 오른쪽에는 건물입니다. 아들은 이제 그 소형 전자 기계 시스템, 그걸 영어로는 MEMS라고 MEMS, 마이크로 일렉트로 메카니컬 시스템의 약자예요. 기계과와 전자과를 오가는 그 사이 나노 물질을 가지고 연구한 아들은 이제 전자공학 박사입니다. 지금 키스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녀석은 이제 카이스트를 나가서 MIT에 가서 공부를 마치고 지금 와가지고 기계 전자공학 박사죠. 얘가 이 오른쪽은 이 3D를 통해서 하면 쫙하게 집이 이렇게 여대로 하면 사람이 전에 다르게 설계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굉장히 아주 프리시즌, 아주 정밀하게 나온다. 그래서 3D를 통해서 이제 집을 뽑아보고 3D를 통해서 이제 이빨을 치아를 뽑아보고 이게 3D 기술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뭐 아들 전자공학뿐만 아니라 또 치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 다 3D 기술을 지금은 이용해서 지금은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하고 정확합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술 5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기술은 자율주행차입니다. 오토노머스 비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구글 자율주행차입니다. 여기 세계 최초의 면허 취득한 무인 트럭입니다. 타이거 트럭이라고. 그 사람이 어떤 거지. 그럼 우리나라 자동차도 제네시스 GD80 같은 거 지금 SUV 차량 잘 나왔잖아요. 그 손 거의 많이 한국 자동차들도 이제 사람 없이 무인으로 거의 100%는 아직 아니지. 그렇다가 이제 항상 손을 가까이 있으라고 나오고 손을 얹어야 된다고 경고등이 나오는데 손을 안 얹으면은 경고가 삐삐 울려가지고 손을 붙여야지. 손을 팬들이 올리라. 우리 너도 그 제네시스를 좀 아는 교수가 있어서 타보니까 굉장히 자동화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도. 우리나라 자동차가 지금 우수하고 지금 기아 같은 데에 정의선 씨가 그 초기부터 기아에 가서 전기차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전기차가 지금 일본 사람들이 아주 땅을 치고 아주 이게 놓쳤다. 하이브리드를 거쳐서 자동차 시장을 점유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하이브리드가 있긴 있습니다. 가솔린과 전기를 같이 겸용해서 있지만 그거 안 거치고 그 단계를 안 거치고 바로 그냥 전기차로 와버리니까 일본은 갑자기 그냥 꼭 소니를 세계를 제패하다가 LG와 삼성전자에서 TV가 완전히 소니를 옛날 고물로 만들어버리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동차도 우리 자동차가 그만큼 지금 앞서 있습니다. 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 이거 우리가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기만 있지 않고 국회에 사선하면서 농해수에도 좀 있었어요. 근데 농기계 기술의 그 변화에 대해서 신기술을 해서 이틀간 저기 워커힐 호텔에서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또 둘째 날도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하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농해수 의원 국회의원 내가 혼자 왔는데 이틀을 꽉 다니지 않고 들었는데
그 농기계의 새로운 발전에 대해서 누가 와서 설명하는 것 같더니 농기계 회사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우리 한국 같으면 이제 대농 같은 거지. 이제 미국에는 거의 잔디에를 쓰거든요. 잔디에라고 왜 사슴 팍 뛰는 거 초록색으로 된 각종 농기계. 그게 원래 영국 겁니다. 그런데 나는 농기 회사에서 와서 그 농기술 그가 관련된 트랙터라든지 이런 거를 설명할 줄 알았는데 BMW의 이사가 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해서 내가 우리 잠시 그 형한테 그 이사한테 물어봤어요. 왜 농기회사에서 안 하고 자동차에서 줬습니까 했더니 자동차에 비하면 농기계 대표적으로 트랙터를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너무 이게 단순하다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농기계 뭐 밭이나 농기 가는 거뭐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 쭉 오고 하는 거 이거는 자동차 기술을 응용하면은 농기계는 사실 뭐 너무나 쉬운 단계죠. 그래서 제가 농협수에 있을 때 대한민국의 농기계를 어느 나라 거를 많이 쓰는가 제가 한번 조사를 시켰더니 일본 거를 많이 쓰더라고요. 쿠보다를 거의 쿠보다를 쓰더라고. 그래서 왜 대한민국에도 한 5개의 농기계 회사들이 있는데 왜 그걸 쓰냐니까 값은 비싸지만 고장이 잘 안 난다. 근데 벌써 이제 한 15년 전 얘기. 고장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수리비가 더 덜 드니까 이게 더 낫다. 그래서 제가 한국농기계 그 본부장들 국회에 한번 오시라 해가지고 자동차 기술이 우리나라 세계를 지금 이렇게 휩쓸고 있는데 자동차 제작하는 사람들과 그 R&D 연구를 해가지고 농기계를 조금만 응용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세계보다 빵치는 잔디에 빵치는 그런 농기계를 만들 수 있는데 왜 R&D에 투자를 안 하느냐? 연구 개발을 계속 안 하면 첨단과 기술의 발전 속도를 모르고 있으면 농기계가 그렇게 세계 시장을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아쉬움이 있었는데 다른 나라들은 BMW 본체에서 와서 농기계에 대한 그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할 거고 그래서 엔진도 말이에요. 과거에는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배도 하나 예를 들면 배가 지금 거의 경유하고 바카스를 대거든요. 엔진을. 그럼 그게 미세먼지의 주범입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가장 높은 도시가 1위가 어딘지 아닙니까? 부산입니다. 왜 부산이 미세먼지의 1위입니까? 배가 많기 때문에. 배가 방카시가 경유를 떼는데 그래서 이제 LNG는 액화 천연가스거든요. Liquefied Natural Gas, LNG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걸로 하다가 지금 이제 수소 쪽으로 바꿔서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SMR이라고 들어보셨죠? 소형 원자력, Small Modular Reactor라고 이제는 그런 저 고리 원자력 발전소 뭐 첨성대만큼 또는 뭐 지체만한 그런 원자력을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아파트 동마다 탁탁 붙일 수 있는 아주 조그만 소형 원자력을 공공건물 아파트 지금이 아파트 소형 원자력으로 가는데 그게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 작은 원자력에서 우리가 필요한 10kW만 생산해가지고 그 동마다 그걸 탁탁 달면 되는데 그럼 그게 아파트에만 전기 생산할 수 있느냐? 배도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경유나 바깥이 떼지 말고 배도 SMR을 부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의 힘에 의해 가지고 자동차 전기차 가는데 배가 전기차로 전기로 배로 못 갈 게 뭐 있어요? 그 SMR을 이제 많이 그래서 SMR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소형 원자력 쪽으로. 우리나라가 사실 원전을 문재인 정부에서 포기하기 전에 우리가 전기 생산의 31%를 이 원전에 의존을 했거든요.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에 의해서 24% 이렇게 의존했는데 이게 갑자기 원전을 포기하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손해를 본 거 아닙니까? 원전 생산하는 것도 중단됐고 원전을 생산하게 되면 그거를 계속 메인테넌스하고 AS하고 하는 거를 그거 지은 사람이 하거든요. 100년을 먹고 살고 있는 거를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나 가서 AS를 못 하거든요. 유지관리를 못 합니다. 보수도 못 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손실이 사실 날아간 거죠. 그러나 다시 이렇게 이제 소형 SMR로 소형 원자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할 건데 이런 것도 다 이제 수소차 하다가 이제 소형 원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겠죠. 수소차는 이제 수소 탱크를 다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중견기업 중에서 신행인가 거기서 유럽의 그 수소 탱크 어마어마하게 주문받아가 이제 좀 수출하는데 앞으로는 아마 수소에서 다른 에너지로 신재생 새로운 에너지를 자꾸 찾아야 되니까요. 이제 지구에 쓰고 있는 철이든 땅 밑에서 나오는 땅을 파면 밑에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이제 뭐 아파트나 공공건물 짓는데 그 퍼센티지가 앞으로 이제 지정되잖아요. 뭐를 재생에너지를 리사이클 에너지를 쓰라고 RE100이 뭐 이런 요새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자꾸 새로운 에너지, 철도 다 없어질 거거든요. 철도. 또 가솔린도, 휘발유도 지금 다 우리가 바다니 이런 데서 뽑아 쓰고 나면 다 없어질 겁니다. 다 없어질 거기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를 이제 계속 찾아야 됩니다. 지구의 70%가 물이니까 물을 테라와트로 데우면 그게 이제 무기로 쓰면 수소 폭탄이 되는 거고 그걸 에너지로 쓰면 그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다 나중에 없어지면 뭘 가지고 에너지가 있어야 어쨌거나 될 건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일단 나오겠지만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 스페이스 X를 쌓으려가지고 화성에 뭐가 있나, 화성에 뭐 달에 뭐가 있나, 좀 인류가 쓸 수 있는 에너지 있는 게 뭐 없을까, 그 찾아보고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6가지 제가 4차 생명을 견인하는 그 기술들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아마 이게 좀 몇 년 된 자료지만 옥스퍼드 대학의 프레이 교수가 이야기한 것도 있고 또 존 오스본이 교수가 이야기한 것도 있어요. 2013년에 얘기했으니까 향후 20년이니까 앞으로 지금 23년이니까 34년쯤 되면은 미국 일자리 약 절반이 자동적으로 사라질 거다. 많이 없어질 겁니다. 지금 이미 톨게이트에 표받는 점원이라고 그러나 직원들 그거 없어졌잖아요. 왜 없어졌죠? 우리나라의 그 하이패스율이 어때? 거의 100%에 달하니까 그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뭐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골프장에 그 그늘집에 애들 있습니까? 하루에 매출을 얼마 이상 올려야 한 달에 최하 300~400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팔립니다 그게. 안 팔리니까 다 없어진 그늘집에 여직원들이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 가요? 톨게이트에 그 직원들 돈 돌비 받으려고 앉아있던 사람들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절반이 다 없어질 겁니다. 뭐 한국고용정보원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 일자리가 아마 이게 줄어드는 거 아니냐? 줄어들죠. 줄어드는데 신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새로운 기술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자리 수는 오히려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과학기술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전망입니다. 일단 스마트 팩토리. 저희 아들이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농장 이런 거에 태양광을 가지고서 나노를 했기 때문에 스마트 농장 태양광을 가지고 이제 하는 일을 하는데 거의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가 제조도 다 될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자인데요. 유발 하다디라고 하는 역사자가 교사에게 배운 지식으로 인생을 준비하는 게 불가능한 첫 세대가 이제 우리 애들이 될 거다. 다 99 이제 유물이 될 거다. 새로운 시대가 이미 왔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뭐 어떤 사람을 이제 키워야 될 거냐. 일론, 미국 사람들은 이걸 일론이라고 말합니다. 일론 머스크. 이거 괜찮죠? 원래 지금 미국의 국방 예산이 1000조입니다. 우리나라 올해 국가 예산이 얼마죠? 700조입니다. 제가 예결위원장을 할 때 우리 국가 예산이 500조가 조금 안 됐습니다. 제가 14년 예산결산위원장을 국회에 했는데 그때는 500조 좀 안 되는 걸 제가 멈춰쳤는데 우리가 지금 국가 예산이 700조인데 이 국방 예산이 올해 1000조입니다.
국방 예산 천조 중에 제일 많이 누가 가냐? 나사에서 가요. 이 항공우주국이죠. 나사의 예산을 누가 제일 많이 공격으로 가져가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캘텍 공대, 캘텍의 JPL이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제트 프로포션 레버리터리인데 거기서 거의 다 예산을 가져.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나로 공관도에 전남 공관도에 거기서 이제 발사체도 우리가 처음에 싸우려면 제가 교수로 있었던 카이스트 인공위성 센터에서 처음 우리가 인공위성을 쌓으렸습니다. 지금도 핵심 기술인 인공위성 발사의 핵심 기술은 지금 카이스트 내에 있는 인공위성 센터, 그걸 셀트릭 아이라고 하는데 뭐 한번 쳐보시면 주가가 나올 겁니다. 셀트릭 아이에서 개발합니다. 지금도 가장 핵심이에요. 네. 그런데 이 국가가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고 미국도 그런데 미국은 국가에서 나사에 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게 별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테슬라라고 하는 차도 지금 만들고 있고 이 사람이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우주선을 이 개인 업체가 올리는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다 해서 저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40년 전에 카이스트에 1984년 5년 제가 조교수 82년에 제가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하려고 하고 왔는데 84년 5년 조교수 때 제가 기획실장을 했습니다. 카이스트에. 했는데 그때 당시 기관장이 최순달 박사였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1년 더 모국 선대입니다. 이 양반이 바로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아까 이야기한 칼텍의 JPL이라는 연구소에서 그 로켓 추진체의 그 연구원을 있다 와가지고 80년 초에 저는 뭐 새파랗게 32에 제가 박사학위를 하고 왔으니까 오래됐잖아요. 벌써 82년 10월 달에 했으니까 83년에 귀국을 했는데 저한테 이 박사 영국의 우리 애들을 보내서 인공위성 센터를 하나 지어서 그 영국에서 하고 있는 인공위성 기술을 배우게 하자. 대학생을 보내자. 그래서 내가 잠깐 이게 보내가지고 기술을 쓱 배우겠느냐? 박사과정 정도 들어간 애들이라야 그 되지 않겠냐? 내가 빡빡 우겼더니 그 모든 소리 나오는 거야. 그 벌써 늙어서 안 되고 학부 애들을 보내자는 거야. 그 학부 애들을 보낸 애들이 지금 셀트릭 아이라는 카이스트 내에 있는 회사입니다.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거기 회장과 사장이 다 그때 86년에 보냈던 영국의 서리 대학에 유니버시티 서리죠. 영국 있는 대학에 가서 기술을 배워내니 지금 이 인공위성 발사체의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그때 나는 뭐 하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이걸 왜 하냐? 지금은 연구 단계의 인공위성이지만 박사 이거 보라고 30년, 40년 지나면 되면은 어마어마한 회사로 그럴 것이고 이 인공위성에 대해서 그 자료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 주고 사야 된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80년 초에 한다는 얘기가 북한의 김일성이가 탱크를 그 DMZ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어느 대대장 찐차가 이동하고 있는지 위성에서 그 번호판까지 다 식별할 수 있다 이거야. 그때 그 얘기를 해서 야, 이 소리를 양반이 하고 있다는 생각인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인공위성이 없으면 지금 어느 대대장이 어디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걸 분초 단위로 다 식별할 수 있습니까? 없지. 좀 다 하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하고 있지. 그래서 지난번에 저 몇십 년 전에 저 교수하고 있을 때 뭐 무슨 대무제 때 뭐 땅굴 발견했다고 메사단에서 발견했다. 무슨 메사단에서 발견해요? 카이스트의 나정웅 교수라고 그 전자공학과 교수인데 그 공명을 연구하는 게 공명 레저넌스. 이 양반이 하늘에서 500m 정도 간격으로 동해서부터 서해 끝까지 쭉 상표선을 따라서 전파를 쏘니까 땅굴판데 뻥 뚫린 데하고 돌이 많은 데하고 흙이 있는 데하고 그 전자파를 쏘면은 울려오는 공명이 그 레저넌스라고 해요. 공명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동해로부터 몇 킬로 지점에 거기를 파봐라.
파보니까 그 뻥 뚫린 땅굴이 나오는 거지. 그걸 무슨 꽃갱이 누가 파서 몇 사단에서 무슨 발견해요, 발견해요. 칼시대 나정훈 박사라는 사람이 기가 막힌 천재가 있어요. 그 광주고 나오고 서울 공대 전작가를 나왔는데 이제 미국 가서 학위를 하고 와가지고 그 양반이 칼시대 가면 운동장에 군 추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그 양반이 군용을 늘 연구하는 그 학자에 이제 다 배입을 했지. 40년생이니까 아주 천재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과학 기술을 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5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메시아 시대가 온다. 예수님이 또 온다는 뜻이 아니고요. 메시아는 영어의 약자에 첫 자는 바이오메디신, 바이오 의료산업이에요. 첫째는 미래 먹거리고 두 번째는 메시아니까 E잖아요. 에너지 산업. 아까 SMR이라든지 뭐 땅에서 이제 지열을 파내 가지고 그 열을 가지고서 에너지로 공급하는 각종 재생 에너지, 원자력, 뭐 석탄 이거 다 에너지, 다 새로운 에너지 산업, 안전 관련 산업. 메시아의 S는 세티라, 이 약자의 안전 관련 산업. 안전 관련 산업 여러분 지금 굉장히 먼 이야기로 되겠지만 뭐 대선에 나와서 지금 이번에 뭐 윤석열 후보를 도와줘가지고 안철수 의원 그 양반이 하는 회사가 뭐예요? 안내비 안내. 그거 커피도 보니까 교수도 그거 직원 되기 쉽지 않아요. 세계 최고의 앞으로 이제 이게 버추얼 커뮤니티 이게 안 보이는 이게 새로운 공간이 생기잖아요. 컴퓨터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서 이제는 메타버스 시대니까 메타버스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새로운 공간이 열린 거 아닙니까? 그 안내비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컴퓨터 보안 시스템 세계 1위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가가 그만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시면 그 안전 관련 산업 핵심이 컴퓨터와 관련 것이 이제 대표적인 안전 관련 산업이죠. 그거를 이게 제대로 안 하면은 이게 뭐 모든 보안이 이제 다 뚫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 관련 산업이 중요한 거죠. 메시아의 세 번째 S가 세이프티 관련 산업. 그 다음에 I는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산업이에요. 네? 메시아. A는 에어로노틱스 앤드 에어스페이스, 우주항공 산업. 제가 예결위원장을 할 적에 약 500조 정도 조금 안 됐습니다. 약 500조를 이제 2013, 14년 제가 망치쳤는데 그때 국방부 장관이 육사 30기인 한민구 장관이었어요. 그냥 한 장관을 불러가지고 육사 31기죠. 우리가 육사를 따지면 30기들을 내라고 같은 기수거든요. 저희가. 네. 불러가지고 무기를 전투기 국산화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내 예결위원장 때 13년에 망치쳐서 14년부터 공모에 들어가가지고 국산 전투기 사업이 된 거예요. 전투기 하나에 얼마의 값이? 2천억? 좋은 거는 4천억씩 한 대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산 전투기가 합시다. 자동차 이거 두들겨서 우리가 국산 자동차가 3개를 지금 휩쓰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전투기도 우리가 이제는 전투기 산업에 우리가 뛰어드는데 우리 F-15 전투기가 이제 지금 비교적 싼 거죠. 그러나 F-22 이런 건 대당 얼마 가니까 엄청 비싸다. 2천억씩 이렇게 가니까 한장만하게 국산 전투기 사업 우리가 방위 산업을 국산화합시다 했더니 예산만 해주면 좋다 이게요. 그래서 저 때에 2013년 연말에 망치쳐서 국산 전투기 사업합시다. 그래서 사천에 있는 하이가 공모에서 당선돼 가지고 국산 전투기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지금 보면 어떻게 하면 수출하고 있잖아요. 다 방위 산업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잖아요. 네. 뭐 하여튼 이런 우주 산업이 지금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이런 천재가 나와가지고 지금 화성에 보내고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스페이스X라고 하는 그 우주 개발 업체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지금 뭐 달나라 갈 사람, 신혼여행 갈 사람,
화성에 갈 사람 뭐 모집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또라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려면은 이런데 가야 되거든요. 화성에도 가서 우리가 가져올 게 뭐 있는가, 새로운 광물질 뭐가 있는가 이 찾아야 되거든요. 앨런 머스크 다음 이거 구글 딥마인드 개발한 사람이 있잖아요. 하스비스라고 데니스 하스비스라고 천재지도 알파고 개발한 사람이죠. 그때 우리 이세돌이하고 했을 때 그 바둑을 결국 누가 이기나 하면 결국 이런 사람들이 알파고 같은 걸 개발해서 천재들이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계를 이제 움직이는 미국의 국방 예산이 우리나라 전체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산위원장을 13년 14년에 한 것 같은데 이게 그때는 한 500조 정도 예산위원장을 했는데 미국은 이제 다음 한번 봅시다. 이런 지식교육에서 이제 학습 능력 교육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길러내놔야 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예산계산위원장을 2013, 14에 한 것 같은데요. 예산계산위원장을. 인류의 지식이 100년에 2배씩 증가했는데 1900년대는 25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2010년에는 13개월에 2배 증가하고 2030년대에는 3일 만에 인류 지식 전체가 2배 정도로 늡니다. 그걸 우리가 지식 곡선이라고 하는데 버크민스터의 지식 2배 곡선인데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시대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다음 그래서 이제 교육자도 지식 전달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이런 창의력, 이런 동기를 부여해주는 이런 사람, 이런 역할이 중요하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앞으로 교육도 이렇게 이제 창의성, 유연성, 소통 능력, 협업 능력,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죠.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두서없이 좀 말을 했는데. 앞으로 하여튼 우리 여기 계신 많은 지도자들이 각 분야에서 좀 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을 좀 질문 하나 해도 네네 간단하게 네. 정말 우리 참 먼저 박수부터 감사합니다. 저는 통일 시대를 좀 대비해서 어릴 때 꿈이 초대 통일 대통령입니다. 통일 날짜를 통일제를 4월 20일로 초달에 정했습니다. 네. 광복절 3일째처럼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저 마무리에서 보면 지식 전달자에서 창의력과 동기부여 아주 참 핵심을 집어 주셨는데요. 저는 이 동기부여 관점에서 지금까지는 패스트 팔로 빠른 추격자 전략에서 퍼스트 무버 or 퍼스트 크리에이터 얘는 추격자 따라가는 네, 팔로우가 돼서는 안 되는 그렇죠. 이제 퍼스트 무버와 퍼스트 크리에이터 창조가 되자. 그 관점에서 제가 그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이 핵무기를 갖고 지금 세계를 특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드 파워의 최고가 핵무기입니다. 뉴클리어 반면에 소프트웨어의 최고는 지금 BTS라는 문화 콘텐츠입니다. 건의를 드리면은 질문을 드리면은 통일의 비전을 이제는 제시할 때가 왔습니다. 가장 핵심이 뭐냐? 전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통일절. 우리가 결혼이나 식품도 미리 정해놓고 하잖아요. 북한은 4월 15일로 정해놨어요. 아시죠? 태양절로. 그래서 그걸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네. 어떻게 이걸 홍보하면 좋을지 그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질문의 포인트를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네. 2013년도에 예산에서 위원장을 하셨다는 것을 2013년에 그쯤 될 겁니다. 예산교섭위원장에서 한국 예산, 국방 예산을 비교해 주시면 제가 금액이 얼마인지 못 들었거든요. 한국 예산하고 미국 국방 예산하고 비교해 주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예산이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미국이 우리보다 한 10~30배 정도 예산이 많을 겁니다. 한국 예산이 5%는 그렇지만 미국 국방 예산이 얼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국방 예산? 글쎄 지금 정확히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국방 예산? 미국 국방 예산 우리 돈으로 1,000조 넘어 되겠죠. 네. 1,000조 넘어 되겠죠. 또 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예, 어떤 거에서 M이요? 미시아. M이 뭐예요? 미시아가 어디서 나왔어요? 메디컬. 에너지, 바이오 예산이야. 그다음에 인텔리전스, 그다음에 에어로 스페이스라고 하셨잖아요. 앞에가 M이 메디컬 바이오입니다. 메디컬 바이오. 메디컬 플러스 바이오. 의료 생명. 어떤 부분을 여행해서 예, 신이 아니고 메디컬 바이오. 바이오메디칼 의료 M이 메디컬 바이오고 E가 메시할 때 E가 에너지 엔바이런먼트 에너지와 환경. 그 다음에 S는 세이프티 안전.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다음 인공지능 인텔리전스 서비스. 그 다음에 A가 에어로 스페이스. 자, 메시아. 네, 4차 산업과 한국 교육의 미래를 특별 강의를 해주신 이근현 국회의원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대단하세요. 이열성,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육각수 그쪽, 네. 누구 인사말 안 하신 분 잠깐 나와서 인사 말씀. 오병주 변호사 차관님, 네, 아까 인사 말씀 안 하셨어요. 오병주 차관님. 우리 국무총리실의 그 오병주 차관님이십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병주입니다. 저희는 술 5병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이근현 의장님 오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아주 귀한 강의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50년 전에 우리나라 재벌그룹 10대 재벌그룹이 충주비료, 화신소니 뭐 이런 회사들 여러분들 다 기억해서 잊혀졌죠? 재벌이 안 망할 때 다 망했습니다. 미국도 재벌이 100개 있었는데 다 망했고 하나만 살아있는데 제네럴 일렉트릭 그룹 하나가 살아있는데 이 회사가 변화에 대한 혁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습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비행기가 출발하면 엔진에 센서를 달아가지고 워싱턴에서 전부
이 대한항공의 기가 언제 정비를 해야 될지, 언제 고장날지 예방적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혁신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의도 정치 아카데미가 변화에 대한 혁신을 배우고 여러분들의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병주 변호사님, 네, 정말 지금 국무총리실에 차관님이셨습니다. 네, 우리 소재학 글로벌 포럼 동양 예측의 1인자이시고 본인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저는 공식 대한민국 미래예측학 박사 1호입니다. 동양미래학과 서양미래학, 대학에서 유일하게 4차 산업혁명 각각 이런 내용과 과학명리, 풍수지리를 동시에 강의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학자입니다. 혹시 여쭤볼게요. 코로나 풀리니까 좋죠? 네. 코로나 때 깝깝했죠? 네. 코로나가 작년에 2022년 4월달, 5월달에 1차 풀려서 생활하다가 올해 이제 2월 완전히 풀렸죠? 이게 예측으로 가능할까 혹시? 유일하게 예측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2021년 무지하게 코로나가 강할 때 2022년 4월, 5월 되면 일상생활 가능할 정도 되고 23년 5월, 4월, 5, 6월 사이에 완전히 해제된다. 단 끝나는 것은 2024년 이상 가겠지만 이렇게 예측한 학자가 있는 그 누군지 아실까요? 소재학. 예, 제가 이것도 예측이 가능하다. 실제 이 전 세계 유일하게 이렇게 예측했을 정도면 정확합니까? 대충 맞춘 겁니까? 아주 정확하게 2021년 12월달 정말 코로나 심할 때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 몇 달만 버티면 된다. 2달 지나면 약해지고 오미크론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우리 오병주 차관님도 계시지만 2022년 4, 5월달 일상생활 가능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2023년 5, 6월 되면 완전히 거의 해제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고 저는 동서양 미래학, 쉽게 말해서 풍수지리나 사주명리학 합해서 과학적 예측을 합니다. 이 카이스트 계시지만 이광영 총장님하고 서양 미래학 책도 같이 집필하게 했었습니다. 오늘 여기 정치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거 알고 계시죠? 저도 오늘 여기 김광을 이상장님의 그 저기 때문에 강의도 때려치고 딱 맡겨놓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저도 유일하게 미래를 예측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큰 뜻을 이루려면은 노력이나 실력만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사람에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제대로 찾는 것이 바로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런 길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제가 우리 김광일 이사장님하고 같이 많이 조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미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미래 예측 박사님이시면서 동국대 글로벌 미래 최고위원장이신 원장님 소재학 원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재학 원장님, 네. 그리고 그 육각수를 오늘 이렇게 협찬해 주신 이행사회장님 어디 계세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불 참 아셨잖아요. 건강에 좋은 육각수. 우리 이행사회장님 잠깐 나와서 인사 말씀 좀 하세요. 네. 여기 회장님 어떻게 잠깐 나오시겠어요? 네, 인사 말씀. 네, 육각수 이행사회장님이십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육각수를 말씀드리려면 몇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중요한 것은 물은 생명인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물이 육각수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자연에 육각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는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세포 속에는 육각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육각수를 자연에서 취할 수 있도록 똑같은 육각수를 만드는데 제가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이 질문에서 박수 한번 우리 모두 육각수를 마음껏 돈 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날이 곧 옵니다. 현재도 와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육과수를 드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고요.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소책자를 제가 아까 가져와서 넣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예양 TV라고 그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고 또 네이버에서 예양 육과수 검색하시면은 저희 회사에 대한 모든 내용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제 인사말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육각수 많이 드시고 가세요. 건강에 아주 좋답니다. 저기 문의사항 있으면 이행사회장님 찾으셔서 명함도 받으시고요. 필요하시면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사진 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적으로 나와서 사진 촬영하고 다 돌아가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사장님 유튜브를 봤는데 사진은 안 올라와 있대요? 저번 거 김강을 회장한테 드렸어요? 다? 본인이 다 달라 그러니까 못 주는 거예요. 아, 달라 그러세요. 그래야 서로가 지게 되는 거예요. 아 사진이 없더라고요. 저희 핸드폰 먼저 찍고 제가 찍을게요. 자, 찍으세요. 다 찍었죠? 그럼 나와 좀 갖고 가세요. 찍을게요. 오케이. 네, 거기 서시면 돼요. 그 뒤에 여자 회장님 잘 안 보이는데 이쪽으로 오세요. 잘 안 보여요. 자, 좋아요. 잠깐만요. 다리 좀 옮아주세요. 다리 좀. 이게 동영상이 아니고 사진이라 고정되기 때문에. 자, 갑니다. 자, 오케이. 좋아요. 자, 하나, 둘. 잠깐만요. 표정이 좀 살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여기 보시고. 자, 하나, 둘, 셋, 다섯. 자, 파이팅 하시고. 네. 자, 멸치 한번 대가리하세요. 자, 멸치. 멸치. 자, 강남 부타이 한번 들어봅시다. 자,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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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